충격입니다.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상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 있습니다. 교통 표지판도 일본말로 조선 총독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해방이 되지 않았다는 설정으로 만든 영화 로스트 메모리즈의 한 장면입니다. 정말 해방이 되지 않고 지금도 일제 치하라면 이런 꼴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이 땅,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단 한 사람만을 고른다면 거의 다 이순신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순신만 나오면 거의 다 대박이고 역대 최다 관객을 기록한 영화도 명량입니다. 공식적인 기록만으로 무려 1762만이 보았으며 소설 칼의 노래도 팔린 숫자만 100만 부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은 이순신만큼은 인정하고 좋아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스티브 텀블은 세계 해전사에서 이순신에 견줄 만한 장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 해군 장군 도고헤이 하치로는 그 막강하다는 러시아 발틱 함대를 물리치면서 일본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를 영국의 넬슨 제독이나 한국의 이순신만큼 위대한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고헤이 하치로는 바로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나를 넬슨에 비유한 것은 몰라도 이순신에 비유한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나는 이순신에 비하면 일개 부관도 되지 못합니다. 그는 또 세계 해전사에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보는 눈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입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순신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러시아 함대를 이긴 비결이 임진왜란때 이순신이 그들에게 사용했던 하객진이었습니다. 그 전술을 그대로 러시아에 써먹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장외린 교수도 역시 이순신에 열광하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김치도 한복도 중국 거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순신에 빠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중국의 어떤 영웅도 이순신에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장외린 교수가 쓴 이순신입니다. 그 글의 느낌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존칭은 생략합니다.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별 관심이 없었다. 일본에서 이순신을 공부하는 포럼에 초대를 받고 그저 자리나 메꿀 생각으로 참석했다. 나는 거기서 처음 거북선이라는 배를 보았고 저런 배가 400년 전에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 놀란 것은 일본 학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나라 군인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한 전쟁을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었고 그 시각이 나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국과 일본의 차이가 아니라 조선을 보는 시각의 차이였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을 보는 시각의 차이였다. 그때부터 나는 이순신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여러 권의 책을 구하고 그 책을 다 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나는 책을 손에 놓으면서 긴 한숨을 쉬었다. 이순신 참으로 궁금하다. 1997년 10월 북경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주제가 청나라가 망한 이유였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청나라는 큰 나라인데도 서양이나 일본에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가? 학생들의 답은 내가 예상한 답 그대로였다. 그래서 이번엔 다른 식으로 물어봤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영웅 중에서 당시 청나라를 구할 수 있는 영웅이 있다면 그는 누구인가? 이 답도 내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항우, 제갈공명, 손자, 관우 등등이다. 나는 답을 하지 않고 한동안 창밖을 보는데 교수님, 우리가 틀린 건가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대답 대신 가지고 간 거북선 모형을 보여주며 이것을 아는 학생이 있냐고 묻자 250명 학생 중 아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실 나도 이제 알았으니 어쩌면 당연하다. 다시 강의를 시작하며 분명하게 말했다. 여러분이 말한 항우, 제갈공명, 관우가 당시 청나라에 있었다 해도 청나라는 망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자 놀라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때 한 학생이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 나는 거북선을 다시 보여주며 이순신이라고 했다. 이순신 같은 사람만이 청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이다. 이제 다른 교수들까지 수군대기 시작하고 대체 이순신이 누군데 그래 하는 소리까지 들렸다. 나는 또 질문을 했다. 내가 왜 이순신이라고 하는지 아는가? 이 역시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다. 여기서 나는 당시 조선과 일본의 상황 그리고 이순신의 활약을 설명해 주었다. 이때 누군가 교수님, 이순신은 해군 아닌가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맞다. 해군이다. 해군이기 때문에 청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여러분이 말한 영웅들은 모두 육지에서 활약했던 영웅들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주위도 적벽대전에서 배를 타고 싸웠습니다. 나는 바로 답을 했다. 맞다. 주위도 대단했다. 그러나 주위의 무대는 양쯔강이었지만 이순신은 거친 바다에서 싸운 것이라 격이 전혀 달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사실 청나라는 나라가 크니까 바다도 크다. 그 큰 바다를 지키는 이렇다 할 장수가 없었다는 것도 청나라가 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이순신 같으면 청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만큼 무능했다. 왕은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그 조선을 구한 사람이 이순신이다. 미리 거북선을 만들고 그 거북선에서 전쟁 하루 전날까지 포를 쏘는 훈련을 한 사람이 이순신이다. 고작 50척의 배로 무려 1300척을 몰고 온 일본을 상대로 이긴 것이다. 그의 전적은 무려 23전 23승이다. 그것도 고작 1년 훈련시킨 민간인들과 함께 만든 기록이다. 그 어떤 장수도 이런 장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후방 지원이 끊긴 외병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말까지 했다. 만약 이순신이 일본 장수였다면 당시 명나라는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다 일본이 차지했을 것이라고. 더 대단한 것은 그의 죽음이다. 전황이 이중하니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라. 그냥 깃발을 더 크게 휘두르고 북을 더 크게 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해라. 그 유언대로 이순신의 아들은 옷으로 아버지를 가린 채 더 세게 북을 치며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워 이겼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그때 박수 소리가 들리고 한두 학생이 일어나더니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고 어떤 학생의 눈에는 눈물도 보였다. 그 모습은 나에게도 감동이었고 내가 기립박수를 받아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다. 1995년 장외린 교수는 한국사를 왜곡시키는 동북공정에서 스스로 물러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학자가 부끄러워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사가 부끄럽다고 숨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 인물을 찾고도 이해관계 때문에 흠을 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교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우리나라 기업인을 소개합니다. 그 기업인은 사비로 이순신 재단을 만들고 대학에 이순신 학과를 만들고 거기에 이순신 책을 내고 강의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한국콜마의 윤동환 회장입니다. 이 영상도 그분의 강의를 듣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이순신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순신상을 연구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준비한 이순신을 전부 보여드립니다. 우선 이순신 박물관 같은 건축을 가상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동상들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순신이 다 불온주나 돌이고 정적이라면 저는 동세가 더 뛰어나고 위험있고 실감나는 작품으로 이순신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에서 깨지고 부서진 배를 전부 모으니 고작 12척. 고개를 드니 해는 떨어지고 그 부서진 판옥선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힘이 들어간 그의 오른손은 긴 칼이 잡혀 있고 온 천지는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